늘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지금 시기가 외환위기 때까지는 모르겠더라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는 심각하다라는 점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경제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수치들을 봤을 때 지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작년까지는 8월, 11월 두 차례만 올렸죠. 두 차례만 올렸는데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얼마나 올렸어요? 금리 계속 올렸었죠. 물론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엄청 열심히 올렸다. 근데 엄청 열심히 올린 이유는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채권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이고, 채권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더 올렸죠. 그걸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라고 그랬죠. 그래서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떨어지는 게 늦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금리를 조금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채권금리는 열심히 올라가고 시중금리는 열심히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때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을 시장에서 미리 반응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박살이 났죠. 12월 거래량 집계 끝났죠? 오늘 2월 2일이에요. 계약일 기준으로 거래량 뽑은 거죠.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그랬을 때 12월에 서울 거래량은 1117건으로 엄청나게 감소된 상황으로 마감이 됐다. 자, 11월에 1300건이었어요. 3, 4천건대 나오다가 9월부터 2000건대가 나오더니 11월부터는 한 차례 금리 인상 8월 말에 했죠. 9월에 영향 받았죠. 그래서 거래량 2000건대로 떨어지더니 두 번째 금리 인상하니까 1000건대로 떨어졌다. 굉장히 많이 박살이 난 거죠. 그런데 이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 교수형, 정상적인 거래량 속에 집값이 떨어져야 하락 추세이고 수요가 줄거나 공급이 늘어야 하락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자, 거래량이 줄었다는 게 수요가 줄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래량이 줄었는데 수요가 줄었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상적인 거래량 속에 집값이 떨어져야 하락 추세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거래량이 나오면서 집값이 떨어진 적이 있어요? 정상적인 거래량 속에 집값이 어떻게 떨어지느냐. 글로벌 금융위기 때 9월부터 장기적으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럴 때 보면 어때요? 8월부터 2000건대 떨어지고 9월에 1800건대 떨어지고 11월에 1163건대까지 역대 최고로 떨어진 다음에 이 이후 장기적 하락세가 시작됐죠. 그래서 보면은 2018년 11월부터 하락세가 나왔을 때는 최저 2000건대까지 떨어졌다가 심리가 조금 살아나면서 장기적으로 못 갔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1100건대까지 떨어진 이후 장기적으로 갔죠. 지금 이때가 역대 최저였죠. 집계 이후. 그런데 지금 1117건까지 더 떨어졌다. 문제는 다음 1523건으로 조금 늘긴 했죠. 왜냐면 다음 정부에서 엄청나게 완화해줬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아직 537건이에요. 이거 신고 접수 다 되더라도 12월을 넘어설 수 있을까 걱정되는 상황이다. 정상적인 거래량 속에 집값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 거래량이 나타나는 게 수요인데 수요가 줄거나 공급이 늘어야 하락한다고 하죠. 근데 수요가 준다는 게 거래량이 준다는 거예요. 뭔 정신 나간 소리라고 있어. 거래량이 유지되는데 어떻게 수요가 줄었다고 그래요. 하다못해 뭐 빵을 팔든 뭐 화장품을 팔든 뭘 팔든 간에 4,000명씩 계속 들어오고 있으면 수요가 줄었다고 안 하죠. 근데 4,000명씩 사다가 9월 되니까 2,000명이 사고 11월 되니까 1,000명이 사고 있어요. 그러면 수요가 줄어든 거죠.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있어. 저 사람이 어떻게 교수해요? 궤변하고 있는 거지. 저게 궤변이 아니면 뭐예요? 거래량이 준 게 수요가 줄어든 건데. 저딴 말로 계속 선동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왜? 저 사람 부땡산 학회 협회장이니까 건설사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집값 올려서 분양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남겨 처먹을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는 데가 저긴데. 부동산 들어간 뭐 학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혹은 건설 들어간 학회, 연구회 이런 거 다 대부분 건설사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집값 올리고 지들 수익 남겨 처먹으려고 만든 단체들이다. 거기서 학회회장까지 하신 분인데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 아니 사는 사람이 줄었는데 어떻게 수요가 안 줄었다고 그래요? 일반화의 오류 빠진 정부 만국경제라고 이야기하는 그 언론인데 뭐라 그래요? 하락거래만 발표하고 있다. 유리한 통계로 시장 상황을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니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일반화의 오류에 빠진 정부가 아니라 언론에서 맨날 신고가 거래만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강남의 실거래 가격 지수는 11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언론에서 강남 떨어진다고 언제부터 말했냐? 거의 뭐 12월 말이나 1월 돼서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왜? 강남 떨어진다고 하면 심리 잡히니까. 그러니까 언론에서 맨날 양극화. 노도강은 떨어져도 강남은 오른다. 똘똘한 채로 수요가 몰린다. 강남은 거래가 계속되는 이유. 강남 신고가 또 찍었네요. 강남 또 신고가.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면 정부에서 뭐라 그래요? 일반화의 오류에 빠진 게 아니라 발표를 할 때 뭐라 그래요? 맨날 신고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락거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서 하락거래 위주로 이야기하게 돼 있죠. 당연히. 왜?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을 잡아야지 민심을 잡을 수 있는 입장인데
언론에서 계속 신고가 거래만 이야기를 하니까 정부에서는 반대급부적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락 거래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실거래 가격 지수도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할 수밖에 없죠. 이건 제가 정부 편드는 게 아니라 자 12월 25일 기사입니다. 뭐라 그래요? 똑같은 언론에서 한 얘기예요. 집값 떨어진다고? 강남은 다르다. 똘똘한 채는 신고가. 일반화의 오류에 빠진 정부가 아니라 일반화의 오류에 빠진 언론이다. 니들이 집값 상승 거래만 발표하지 않았냐. 집값 신고가 거래만 발표하지 않았냐. 신고가 다 빼고 하락 거래만 엄청나게 발표해봤어라. 그럼 정부에서 뭐라고 했겠어요? 집값 폭락해서 경제가 무너진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 아닙니다. 어떤 단지들은 지금 신고가를 찍고 있고 그래서 천천히 연착륙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겠죠. 그러면 또 뭐라고 그러겠어요? 언론에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진 정부 신고가 거래만 발표. 이런 식으로 말하겠죠. 니들이 말하는데 반대급부적으로 말하는 거다. 언론으로 인해서 집값이 선동이 됐다. 특히 언론에서 가장 많이 자극하는 수요가 누구다? 투기 수요도 일반 수요가 있고 공포 수요가 있고 공포 수요들은 지금이라도 갭투기해서 남들 다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는데 나만 벼락거지 되겠네? 그러니까 작게는 전세 끼고 갭투기를 해서 샀다가 나중에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지 이런 사람부터 지금이라도 갭투기 해야지 해서 바보같이 지방에 1억 미만 갭투기들 투기 수요들이 털고 나오는 거 받아주고 있다. 두 번째 뭐예요? 실수요들도. 역시 일반 수요랑 공포 수요가 있죠. 언론이 자극하는 건 이 공포 수요다. 그래서 이 공포 수요가 가장 많이 자극됐던 때가 언제예요? 19년 하반기부터 21년 하반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때 방송을 했던 거예요. 넘어가지 말라고. 떨어질 거니까. 막판에는 많이 올라갈 수 있죠. 공포 수요들 많이 끌어올리면은 쭉쭉 올라가야 거래는 적은데 그게 거래가 되냐고요. 그래서 차익 남긴 사람이 얼마나 되는데 이 시기에 100명이 들어갔다면은 차익 남긴 사람 한 10명 되고 한 90명은 손해보고 빠진다 나중에. 기다려봐요. 어떻게 나오나. 니들이 맨날 이러고 신고가 반박을 한 걸 가지고 왜 떨어진다는 이야기만 해? 우리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를 편들어주는 게 아니라 지금 경제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집값이 더 올라가면 경제가 더 위험해지니까 경고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정상화가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이미 집값이 올라가지고 많은 경제 피해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국 노들이 계속 집값 올리려고 하니까 거래량 감소가 된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DSR 그리고 금리 인상 때문이죠. 대출 규제 뭐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1월에 대출 규제 풀렸죠. 대출 총량 규제는 풀렸죠. 그런데 상황 어때요? 대출 총량 규제를 한 이유는 은행권에서 자체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한 거지 정부에서 무슨 대출 총량 한 6%대로 맞춰라 그건 언제 얘기했는데 무지성으로 빌려대니까 4분기에 돈이 없었고 그래서 오히려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이랑 잔금 대출이라도 풀어준 거지 정부에서 규제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신 나간 인간들이. DSR 금리 인상 이번에 시작됐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당연히 불안 심리가 생기죠. 거래량이 감소하고 하락 거래가 늘어나는데 그러면은 불안 심리가 생겨나면 누구부터 빠지느냐? 공포 수요가 제일 먼저 빠지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어떻게 됐냐? 빠르면 9.13 때부터 늦어도 7.10 때 투기 수요들은 이미 다 빠졌다. 그래서 역대 거래량을 보면은 20년 6월에 이렇게 찍고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20년 6월에 피크를 찍을 수 있었던 이유는 투기 수요들이 처분을 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자니 보유세가 문제고 팔자니 양도세가 문제고 그렇다고 분산하자니 증여세가 문제죠. 증여세는 세금 플러스 5년 기다려야 되니까 5년 동안 계속 오를 것이란 지금 가격이 유지될 것이란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20년 1월부터 6월까지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 주니까 5월까지는 최대한 팔아보죠. 5월 지나면은 이미 보유세는 나한테 부과가 됐어요. 그러면은 길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증여성 거래로 양도를 해서 판 거죠. 투기증은 계속 빠졌는데 20년에 뭘 자극 제일 많이 했어요? 공포 수요를 자극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공포 수요들까지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왜냐면 일반 수요들은 지금 살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데 공포 수요 딱 떨어지게 생기니까 가격 뚝 떨어지기 시작했죠. 거래량 뚝 떨어지고. 공포 수요가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실수요는 지금 살 가격이 못 돼요? 일반적인 실수요였으면 지금보다 더 쌀 때 샀겠죠.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면. 그렇다면 지금 사는 사람들은 거의 공포 수요들밖에 없다. 혹은 뭐 양도성 거래라든가 뭐 이렇게 편법으로 빠져나가려는 거래가 대부분이죠. 그런 상황에서 뭐 하는 거예요? 공포 수요 빠져버리고 투기 수요는 규제를 풀지 않는 이상 투기 수요가 다시 유입될 수는 없죠. 그래서 하락세가 이어지는 거다. 거래량이 감소한 거고 실수요들은 더더욱 살 수가 없고 지금 그러면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공포 수요 빠졌어요? 거래량은 감소됐죠? 그러면은 거래량이 감소됐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수요가 줄었죠. 내 걸 사줄 사람이 없어. 사줄 사람이 없다는 게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황금성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매로 쉽게 얘기해서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언제부터 황금성이 떨어져요?
문 닫을 시간 다 되어왔을 때. 그러니까 그때 뭐예요? 떨이에요 떨이 하면서 팔죠. 마트에서도. 떨이 했는데 못 팔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폐기하죠. 손해보면서. 그게 경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매 경매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여력 감소는 아니더라도 불안 심리는 자극이 되죠. 근데 여력 감소는 지금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력은 계속 감소될 거고, 불안 심리는 떨이 나오면 나올수록, 팩이 나오면 나올수록 가속화되는 거다. 그러면 거래량 감소, 환급성 감소 이어지는 거죠. 다만 집값이 빨리 떨어지게 된다면,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력이 증가하게 되면은 거래량은 슬슬 늘어나는 거고, 그래도 그때는 집값이 떨어져야만 여력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공포 수요는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집값 하락이 일어나는 거다. 1.5%로 올려도 긴축 아니다 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몇 차례나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나 했을 때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왜 대답을 안 했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한국은행 총재가 연준 총재보다 예측을 잘하겠어요? 들어올 수 있는 정보가 한계가 있는데. 근데 파월이 저렇게 계속 말 바꾸고 있는데 하는 총재가 어떻게 연준에서 계속 말 바꾸고 있는 걸 예측을 하냐. 그러니까 몇 차례나 올려야 되냐가 아니고 확답은 못 주던데, 왜냐면 미국보다 또 너무 빨리 올리게 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상황 봐서 올리겠다 이 정도만 이야기한 건데, 지금 상황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가계대출 증가세는 4, 5% 수준으로 관리하겠다. 정부에서 부동산 잡으려고 가계부채 막는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GDP 대비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가혹하게 올린 상황인데 대출 내줘봐라. 대출 내줬는데 못 갚는 사람들 늘어나봐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터지면서 은행이 박살나면 무슨 일이 생겨요? 돈 빌린 사람들 말고 멀쩡하게 제대로 경제생활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까지 문제 생기죠. 예금을 해놨는데 예금이 확살이 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기가 더 커지죠. 그러니까 빌려주지 말아라. 지금 더 빌려줬다가는 암덩어리만 키우는 거니까 먹이를 주지 말아라. 이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계속 증가한다 막 이야기했었죠. 요렇게 이야기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요것도 안 쓴 기사들 많아요. 대출 풀려서 대출 엄청 많이 나온다, 그래서 대출 다시 폭증한다, 이딴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면 어때요? 청약 영향에 많이 증가한 거죠. 10조 증가했는데 이게 1월 20일까지 이야기였는데 1월 총 보니까 오히려 4,200억 줄었더라.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더 심해지겠어요? 줄어들겠어요? 달러 은행 예금이 계속 몰리고 있고, 대출 줄고 예금 몰리고 있어요. 유동성 축소 중이라는 얘기예요. 결론, 거래량 감소는 집값 정상화의 시발점이다. 그리고 거래량이 정상인데 떨어지는 경우는 없다. 거래량 집계한 시기부터 다 봐봐라. 2000년대부터 거래량 집계하기 시작했을 때 떨어지는 시기 2008년 9월부터 떨어졌죠. 그 다음에 또 잠깐 했다가 2010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죠. 또 18년 11월에 있었죠.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막 터졌을 때 있었죠. 이때 잠깐이라도 하락했는데 거래량이 많이 떨어지면 많이 떨어질수록 장기적으로 갔죠. 하락세가. 그래서 2008년 9월부터 시작됐던 게 잠깐 다시 올라갔을 때 수요가 몰렸으니까 거래량이 살아났다가 2010년부터 그 수요마저 빠지면서 쭉 빠졌죠. 그리고 이때는 줄긴 줄어서도 많이 안 줄었다. 오히려 이때가 더 많이 줄었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거래량이 줄었다는 건 수요가 줄었다는 건데, 그렇다면 수요가 다시 늘어날 만한 정책들이 있느냐. 수요가 다시 늘어날 만한 정책들은 금리 인하, 대출 완화 아니라면 집값 하락밖에 없다. 근데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죠. 그러면은 앞으로 가는 수순은 요거밖에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